광고는 대량 생산 시대에 등장한 사회적 필수품이었죠.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드러내는 것은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필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저것은 광고야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과장이고 나를 유혹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광고의 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정의합니다. 전통적인 광고의 메시지가 브랜드 혹은 제품에서 시작이 되는 반면에 브랜디드 콘텐츠는 소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이 소비자들의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비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기존 형식의 광고로서는 더 이상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라는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에서 접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건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목표 고객의 가상 버전을 페르소나로 정의를 하고 이 사람이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메시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광고 방식과 차이점을 찾자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것이 브랜디드 콘텐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와 댓글에 참여하고 싶어질 정도의 이러한 소비자 흥미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콘텐츠 소비 이후에 제품이 아닌 가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 에센스를 담는 것이 필수인데요. 브랜드 핵심 아이덴티티인 브랜드 에센스가 콘텐츠에 담기지 않으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콘텐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재미만으로서는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를 전략적 경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텐데요. 브랜디드 콘텐츠가 축적될수록 브랜드 플랫폼은 진화하게 되고 향후 강력한 미디어로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가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단조로웠던 마케팅 현장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마케팅 환경이 복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양해진 정보 창구로 인해서 정보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보에 대한 능동적인 욕구를 증대시켰고요. 미디어의 주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으면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가 디지털 세상에서 던져지면 정보를 주도적으로 공유하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광고만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 행동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일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이자 브랜디드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가 주로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했다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포괄적이면서 문화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 상으로 들어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나나 우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연령층이 있는 중장년층에는 상당히 애호도가 강한 브랜드일 수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바나나 우유는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실 고민이 있었던 거죠. 기업은 지속적으로 생존해야 되는데 바나나 우유에 대한 브랜드 애호도가 애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다 만든 것이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바나나 우유를 갖고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소재들을 많이 만든데요. 과거 바나나 우유를 마시지 않았던 젊은 층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어 했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블로그에 공유를 해주면서 새로운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약간 진부화된 브랜드였는데 브랜디드 콘텐츠로 해서 바나나 우유는 다시 핫한 브랜드가 됐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삼다수, 생수도 이러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코카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적 코카콜라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카콜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 측에 어필 낼 수 있는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몇 가지 이런 사례를 조금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브랜디드 콘텐츠로 성공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레드불이죠. 레드불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정신 차리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카스랑 음료적인 성분은 좀 비슷하거든요. 레드불은 스스로를 음료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레드불은 도전정신이라는 브랜드 에센스에 맞는 우주와 관련된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서 실제 맨몸으로 지구를 향해서 낙하선을 펴고 돌진하는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레드불의 도전정신이라는 브랜드 에센스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개념적인 정의부터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요. 브랜디드 콘텐츠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비자가 광고처럼 느끼지 않고 콘텐츠처럼 느껴서 자연스러운 브랜드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 에센스가 필요하고요. 컨슈머 코드가 필요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이런 창작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에센스는 아무리 재미있는 콘텐츠라도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가치를 담지 못하면 콘텐츠는 브랜드가 아닌 단순한 콘텐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컨슈머 코드는 소비자를 움직이는 트렌드나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코드가 담긴 콘텐츠를 발굴해야 콘텐츠 파워가 생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콘텐츠도 약간의 유행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트렌드에 맞는 컨슈머 코드를 브랜디드 콘텐츠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광고 소재에 대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죠.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은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담기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소비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로 성공한 두 개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보다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코카콜라, 두 번째는 앞에 잠깐 얘기해드린 레드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기존 홈페이지를 코카콜라 전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매거진 형태로 허브 플랫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흥미로워할 콘텐츠를 만들었던 과거의 역할을 넘어서서요. 코카콜라 전이에서는 코카콜라와 관련된 소식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음식, 여행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축적되고 유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플랫폼을 먼저 찾게 만들고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코카콜라는 브랜디드 콘텐츠 중심으로 전략을 변경을 했고요. 앞에 있겠던 레드불은
어쩌다 보니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미디어 회사라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출발은 에너지 회사였는데 스스로를 미디어 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루는 전문 채널인 레드불 TV와 스포츠와 음악, 아웃도어 등에 특화된 이런 콘텐츠가 담긴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레드불은 도전이라는 브랜드 에센스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사실 이제는 하나의 미디어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는 익스트림 스포츠, 도전 등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레드불을 연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카콜라와 레드불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브랜디드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잠깐 재미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고 기존에 팬심을 가졌던 사람들 오면 다시 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이 없으면 사실 안 하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고, 하시려면 체계적인 예산 그리고 기간을 잡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누적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브랜디드 콘텐츠가 축적될수록 브랜드 플랫폼은 진화하게 돼서 향후에 강력한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 자체가 미디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브랜디드 콘텐츠들은 다양한 매체, 다양한 고객군으로 확장도 가능해져서 근본적인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브랜디드 콘텐츠를 꾸준히 배포하는 이런 온드 미디어, 우리 기업이 소유한 미디어를 얘기하는데요. 기업이 소유한 미디어의 리더십을 갖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지만이 브랜디드 콘텐츠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광고가 아닌 브랜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브랜디드 콘텐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내부적으로 인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황과 목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브랜드 에센스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고객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 온라인에서 다루는 아주 많은 활동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로 귀결이 되는 건데요. 거래하고 있는 현재의 고객 또는 미래 잠재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하고자 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됐다면 지표를 수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을 근거로 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분석 지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디드 콘텐츠의 분석 지표를 매출액으로 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기업의 여러 활동의 결과물이지 브랜디드 콘텐츠의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브랜디드 콘텐츠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 지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공유 정도, 사람들이 얼마나 퍼다 날렀느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 조회수, 아니면 동영상 시청 시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태그 매니저 등을 활용한다면 실제 매출로도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결과로 매출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로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에 맞는 분석 지표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가고자 하는 포지셔닝 위치가 어딘지, 이 브랜드가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포지셔닝 분석, 그리고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포지셔닝, 이런 분석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수립됐다면 이제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면 되겠죠. 앞에 얘기했던 페이스북 속성에 맞게끔, 인스타그램은 심플하게, 유튜브는 정보의 연관성과
깊이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재미가 전부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재미없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고객 관점에서 아주 유익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시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바이럴도 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접근을 좀 체계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이 브랜디드 콘텐츠들은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상품 홍보가 되면 이것은 광고와 다를 것이 없다고요. 고객이 보고 싶은 것은 결국 재미와 감성, 이런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형태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갈수록 콘텐츠는 개인화 되셔야 될 겁니다. 예전처럼 베스트셀러 상품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나에게 맞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즐거운 것을 소비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모두를 위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 말고 고객이 보고 싶은 건 뭘까? 이러한 관점으로 콘텐츠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브랜디드 콘텐츠들은 기업이 주도해서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 있어요. 단기간 내 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유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적인 부분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잘못된 이슈를 한번 건드려 버리면 이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소비자의 불만 한두 개 정도는 사실 개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브랜디드 콘텐츠에 무엇인가 사회적 이슈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기업이 치명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접근을 해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단기적인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개념 이해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